제주시를 두 개로 쪼갤지 말지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이상봉 도의회 의장의 제안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기초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오영훈 도정과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한 김한규 국회의원 사이에 민주당 내 대립이 갈등으로 표출되는 모양새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시를 두 개로 나눌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도민 여론조사를 제안한 이상봉 의장.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제주시 쪼개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오영훈 도지사가 공론화를 거쳐 도출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은 작년 7월. 이후 4개월 만에 같은 당 도당위원장인 김한규 의원이 이에 반대하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했고 도당 명의로 자체 내부 여론조사 결과까지 공개하며 좁혀지지 않은 당정 사이 의견차가 여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엇갈린 의견을 파악하는 행정안전부는 다시 한번 제주도의 입장 정리를 먼저 주문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행안부가 요구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를 2개 또는 3개를 둘 것인지 충돌되는 의견 등 전제가 되는 요소들에 대한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예산과 권한 배분 등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반대한다고 밝혔던 김한규 국회의원은 같은 당 소속 도지사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 지금은 더 의견을 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새 행정체제 도입을 목표로 내걸었던 제주도는 도민 이익이 우선이지 주민투표 시기를 못 받고 있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인 안은 여러 가지 안을 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단순히 내년 7월을 출범으로 해서 모든 거를 이제 픽스시켜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다음 주 초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이달 안에 도민 여론조사 실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의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철거돼 일본으로 반출됐던 제주 목관화의 종에 대해 도의회에서 환수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가 제야의 종소리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며 목관화의 종 복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 함께 환수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태민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둔 애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가 체불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학교에 도입했던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재명 정부는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 자료로 격화시켰는데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지 불과 반년 만에 학교에서 쓸 수 없게 되면서 교육계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초등학교의 영어 시간. 책상 위에 종이 교과서 대신 노트북을 펼쳐놓고 영어로 문제를 푸는 게임을 합니다. What's this? It's a ball. 1, 2, 3. Wow. 잘했어. 제주 지역 학교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비율은 53%. 전국에서 3번째로 높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로 13억 9천만 원을 계약했고 70%인 9억 7,500만 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을 지난 4일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키면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학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2학기분 구독료는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검정도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독료를 지급할 거는 1학기 때 저희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독료를 지급하고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한 구독료는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급금 지급에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법상 돌려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왜 선급금으로 이거를 처리했는지 계약상 선급금은 특별한 경우일 때 이제 선급금으로 하고 있는데, 교과서가 아니면 교육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뚜렷한 방침도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만약 있다면 그 희망학교를 할 것이고, 만약 없다면 그 지금 쓰던 학교들이 다 막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유사한 AI 코스웨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데는 실행하고 어떤 데는 실행하지 않다면 계속 이 혼란은 계속 야기될 것이다. 그러니 학교 현장에 그 물론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명확한 매뉴얼을 좀 정해가지고 하실 때만이 그 혼란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정권 교체와 함께 교육 정책도 전면 수정되면서 디지털 교과서로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학생과 교사들은 당혹감 속에 새 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학교와 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남학생에 의한 여교사 대상 젠더폭력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 교육청이 교사 면담을 약속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교사들이 고립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즉각 면담하고 학내 성희롱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2차 가해자도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3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22년 116억 원, 2023년에 107억 원, 2024년에는 122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건수는 2022년 409건, 2023년 386건, 2024년엔 326건이었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 축구를 하다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진 2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빠른 대처와 소방의 신속한 출동, 헬기 즉시 착륙까지 기적의 삼박자 덕분이었는데요.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동복을 입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쓰러진 남성의 입을 벌려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7, 8, 9, 10. 제주시 구자읍의 한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20대 남성이 쓰러진 건 어젯밤 8시 30분쯤. 후반전 경기를 뛰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침 축구를 하던 동료들 중엔 응급처치에 능숙한 의용소방대원이 있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여러 명이 손을 바꿔가며 심장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단 눈이 의식이 동물이 딱 풀려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심장 마사지 했고요. 애들이 막 자리도 주무르고 있었고. 소방의 빠른 출동도 빛났습니다. 10km 떨어진 119 센터에서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 심폐소생술로 호흡이 잠시 돌아왔으나 다시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 전기 충격기를 가해 겨우 호흡을 회복했습니다. 운동장이라는 장소도 생명을 살리는 기적에 한몫했습니다. 환자의 빠른 이송을 가능케 한 건 바로 이 운동장. 넓고 공간을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 헬기가 바로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헬기를 이용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초기 발견자의 빠른 대처, 상황실의 정확한 안내, 펌뷸런스와 구급대의 응급처치, 한람의 연계까지 모든 연결이 환자 소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뇌손상이 시작돼 생존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재빠른 대처와 소방과 헬기의 신속한 출동까지 기적의 삼박자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제주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아리백을 활용한 그린 수소 통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제주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사업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아 재생에너지 100%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활용하는 전 분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학연 협력을 통한 그린 수소 생산 분야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수요 기반 맞춤형 기업 지원으로 그린 수소 기업의 성장과 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제주형 건강주치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건강 상태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건강주치의가 방문 진료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심의하고 가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12살 이하 어린이와 65살 이상 노인으로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건강주치의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13살 이하 관악단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30번째를 맞는 제주국제관악제에는 20여 개 나라에서 관악인 4,600여 명이 참여해 오는 16일까지 제주 아트센터와 탑동 해변공연장, 서귀포 천지연 야외공연장 등에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오는 15일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주 문예회관에서 탑동광장까지 국내외 관악대의 시가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제에 맞서 독도를 지킨 제주 해녀가 울릉도에서 재조명됐습니다. 제주도는 광복 80주년 기념 제주 경북 해양문화협력교류 행사를 열고 울릉도에서 해양연구시설 등을 둘러보며 독도와 울릉도에서 활동했던 제주 해녀의 발자취를 되짚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해녀협회와 울릉도 도동독도 어촌계는 업무 협약을 맺고 해녀 문화 보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무더위로 벌 개체 수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벌쏘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간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1,200여 건으로 벌에 쏘여 다친 사람은 276명이었는데 부상자가 발생한 시기는 8월이 30.4%로 가장 많았습니다. 벌에 쏘여 다친 장소는 산 또는 오름, 올레길 등 야외가 42%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3.5%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이 89.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공약 과제 50개 중 25개는 완료됐고 24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지난 5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에서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승용차 1,800대와 화물차 900대 범위 안에서 하반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비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승용차가 최대 70만 원, 화물차의 경우 50만 원 줄었지만 도비 보조금은 승용차 400만 원, 화물차 500만 원으로 상반기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올해 제주도 전기차 보급 목표는 6,000대이며 이 가운데 상반기에 3,300대가 보급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